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데 여기 관공서 공휴일이 정확하게 어떤 말인지 몰라가지고요. 예. 관공서는 뭘까요? 문수조부장님. 공무원을 일하는 곳? 그게 관공서 그렇죠. 뭐 아닌가요? 보통 관공서 하면 뭐 시청, 구청, 동사무소, 뭐 소방서, 경찰서 이런 데가 주로 이제 관공서죠. 그런 데가 쉬는 날을 지침으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의 법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조합원들은 잘 모르죠. 관공서 공휴일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달력에 빨간 날이라는 날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죠? 빨간 날? 석가탄 설 연휴, 추석 연휴, 석가탄신,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예. 광복절. 예. 그래서 어린이날, 현충일 뭐 이런 날들을 보통 이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 나라법에 있어요. 지금 통상근무자들은 사실은 뭐 내가 현충일 날, 뭐 8.15 때 나와서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면 지금 휴일근무수당을 받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라든지, 뭐 진검이라든지 영상의학과에서도 3교대 근무하시는 파트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우리 병원 곳곳에. 그분들은 대체 휴무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요일 날이 8.15였으면 그냥 너 다음 주에 하루 쉬어. 그러니까 이제 대체 휴일 하루 받고 끝났죠. 근데 이제 그거를 휴일 근무수당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주고 있죠. 네. 언제예요? 설 전날. 예. 추석 전날. 예. 그리고 작년 연말에 우리가 설 연휴 3일, 추석 연휴 3일, 그 다음에 이제 노동절. 노동절이 며칠이죠? 5월 1일. 예. 그러면 개원기념일은 11월 1일? 예. 11월 28일? 11월 1일이 저희 병원의 개원기념일이죠. 그래서 그때는 지금도 휴일근무수당을 줘요. 우리 간호사나 교대 근무자들이요. 그런데 이걸 더 확대해서 공휴일에 관한 관공서 공휴일, 즉 달력에 빨간 날이라고 적힌 날은 내가 150%를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일당이 1급이 10만 원이에요. 그럼 지민정 부장님 휴일근무수당 얼마 받죠? 내가 10만 원이면 1급이? 12만 원. 12만 원 본인 규정에 휴일근무수당은 150%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급이 10만 원이면 15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를 더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휴일근무수당을 받는다. 그러면 좋죠. 근데 어떤 분들 이래요. 나는 돈보다 그냥 쉬고 싶은데 그냥 대체 휴무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럴 때는 방법이 있죠. 뭐가 있죠? 그날 옥수 신청? 그렇죠. 신청하면 되는 거 네, 아니에요? 맞아요. 그날 아니죠. 이제 내가 추석 당일에 근무를 했어. 네. 그런데 그러면 대체 오프 하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왜냐면 내 동료들보다 내가 휴가가 하나 줄죠. 왜? 나는 휴일근무수당을 받으니까. 그러면 그달에 연차를 쓰시면 되죠. 우리에겐 연차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연차는 안 쓰면 돈으로 받고 있는 거 알죠? 네. 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연차수당. 우리 흔히 말하는 연차수당이요. 그게 이제 내가 연차가 20개인데 15개만 썼어, 그 해에. 그러면 그 다음에 1월 달에 5개에 대해서 돈으로 받죠. 네. 근데 아까 제가 1급이 10만 원이다. 네. 근데 미사용 연차 휴가가 5개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연차수당 얼마죠? 50만 원. 예, 10 곱하기 5요. 그런데 내가 그 달에 연차를 써버려, 대신.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휴일근무수당으로 나는 15만 원을 받는데 10만 원짜리 휴가를 하나 썼으니까 휴가는 휴가대로 쓰고 내가 5만 원이 득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날을 오프로 쉬어도 5만 원을 받는다 이 말인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왜냐면 내가 그 다음 달에 급여에 15만 원을 받지만 내가 내년 1월 달에 받을 연차수당에서 10만 원이 빠지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추석이 낀 달에 추석 당일에 근무를 했다고 하면 다른 추석 연휴 때 근무하지 않는 동료들보다 오프가 하나 적지만 대신 내가 연차를 썼으니까 연차 오프 일수가 똑같겠죠. 어렵나요 이거? 약간 한수 같은데. 좀 어려워. 어쨌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력에 빨간 날이라고 표시된 날에 근무가 걸리면 난 휴일근무수당을 받는다. 150%로 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병동에서 뭐 헬퍼를 간다든지 뭐 파견을 간다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그 단체 협약에서
교대 근무자 보호 조치를 한다고 나왔거든요. 이거 잘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선생님. 이건 정말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문을 좀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저희 55조 12호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병동 환자의 단기간 감소 및 연차 사용을 이유로 병동 근무표상 인력을 변경시키지 않는다. 단, 병상 가동률이 50% 이하일 경우에만 응급 오프 또는 지원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단협이라는 건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뭔가 어려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하니까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구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 병동에 대의 몇 명 근무하시죠? 지민정 부장님? 대의 지금 4명이요. 4명 근무를 하는데 연말이 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병동의 연차 사용률을 높이려고 환자는 그대로 있는데 한 명을 줄여버려요, 근무 인력을. 그럼 3명이서 똑같은 환자를 보고 그 한 명은 연차 휴가를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이 힘들겠죠. 환자는 그대로인데 간호사 수만 줄었으니까. 물론 병동의 연차 사용률은 높아지겠지만 이런 문제 하나고요. 일시적으로 환자가 좀 줄었을 때 범표당 인력을 빼버립니다. 환자 줄었잖아. 그러니까 범표당 4명 필요 없는 거 아니야? 3명만 근무해 하는데 그때 막 응급실에 환자가 물밀듯이 오면서 그날 밤에 막 입원이 막 늘어나 버려요. 그러면 환자가 줄었다는 전제하에 근무 인력은 줄여놨는데 환자가 늘어날 때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2016년도에 안 돼. 병동에 환자가 줄었다는, 단순히 단기간에 좀 줄었다는 이유 또는 연차 사용을 시키겠다는 이유로 범편한 근무 인력을 줄이는 걸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저희가 2016년도에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합의를 하고 나니까 또 중환자실에 우리 조합원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중환자실은 10베드인데 환자가 풀로 찰 때도 있지만 2~3명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응급오프 좀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다음에 2018년도에 합의를 또 했죠. 그래서 병상 가동률이 그러면 50% 이하일 경우에는 응급오프 줘도 돼. 그러니까 내가 그날 데이인데 출근을 하려고 보니까 10개 병상에서 환자가 뭐 4명 내지 5명 정도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오프를 줘도, 응급 오프를 줘도 된다. 또 우리 파견 문제 있죠. 네. 과거에 왜 뭐 여기 정도인데 여유 있다는 이유로 다른 병상에 파견 보내야 되잖아. 근데 파견을 가면 힘들죠. 네. 파견 가도 사실 많이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 병동에 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사람을 빼지 말고 이 병동에 병상 가동률이 50% 이하일 경우에만 헬퍼를 보내라는 취지에서 이제 합의를 했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간호 1등급 된 건 아시죠? 작년에. 네. 그러니까 병동당 인력이 좀 늘었죠. 네. 우리 지민정 부장님은 처음 왔을 때보다 병동의 인력이 좀 늘었나요? 저는 진짜 확실히 많이 늘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범표당 인력이 늘었나요? 변표당 인력을 넣은 거는 나이트 근무가 저희는 원래 3명이었는데 이번에 나이트 4명이 됐고, 저희가 원래 S 근무라고 한정원형 근무가 원래 따로 없었어요. 없었다가 이제 조금씩 몇 년 지나니까 생기고, 저희 병동 내과 특성상 이게 환자들이 너무 중증이고 하니까 이번에 S가 2명이나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변표당 넣은 거는 실질적으로 나이트지만 S 근무가 생기면서 저희는 너무 좋아졌죠. 그렇죠. 네. 분만실은 인력이 좀 늘었나요? 아니요, 저희는 똑같습니다. 예. 1등급 혜택을 못 받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조합원들을 만나보면 1등급을 되면서 병동에 간호사가 늘었어요. 어느 병동이든지 옛날보다는 좀 늘었어요. 그런데 아까 여기서도 설명을 지민정 부장님이 하셨듯이 각 법표당, 그러니까 4명 보던 걸 5명이 된다든지 3명 보던 걸 4명이 되면 좋은데 그 정도까지는 인력이 못 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법표당 인력은 그대로인데 휴가를 많이 쓸 수 있는 인력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금 휴가가 과거보다는 좀 더 많이 쓸 수 있는 여건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법표당 인력은 줄이지 않았는데 파견이나 응급오프를 주는 거예요. 왜? 인력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야, 이거 그냥 휴가 좀 써, 더 써,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취지는, 이제 병원의 취지는
어쨌든 범표당 인력만 줄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병상 가동률에 상관없이 헬퍼를 보내고 응급호프 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구의 해석에 차이가 좀 생기고 현장이 좀 혼란스러워서 우리가 이걸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12호, 13호로 명확하게 나눴는데 12호는 보시다시피 이런 거예요. 병동 및 중환자실 환자의 단기간 감소 및 연차 사용을 이유로 병동 근무표상 인력을 변경시키지 않는다. 아예 그냥 못 박아버린 거야. 우리 병동은 데이가 5명이야. 이브닝이 4명, 나이트가 4명이야. 그러면 뭐 환자가 줄던 연차 사용을 좀 늘리려고 하던 어쨌든 그 인력은 그 2가지 사유로 줄이면 안 된다는 거야. 2가지 사유로는. 13번은 뭐냐면요. 응급호프 헬퍼는 원칙적으로 안 돼. 금지야. 그런데 다만 병상 가동률이 그 해당 병상 가동률이 50% 이하일 경우에는 뭐 워낙 환자가 좀 적으니까 특히 일반 병동은 사실은 크게 환자가 그렇게 확 줄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명절을 앞두고 퇴원 환자가 좀 느는 경우를 빼고는 거의 조금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제 중환자실이 사실은 들쑥날쑥하죠. 분만실도 마찬가지죠. 뭐 분만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예측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만 헬퍼를 보낸다든지 응급호프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 문구를 명확하게 12호와 13호로 좀 나누었습니다.